이어서 재테크 인싸들이 모이는 곳,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시작됩니다. 주택담보대출 5% 시대가 열렸다. 이 시중금리가 무섭도록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금리는 자고 나면 오르는데요. 아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 0.75%지만 전세대출 경우에는 연 3% 중반까지 올랐고요. 상단선은 4%가 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집을 담보로 맡기는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를 선택할 경우 이제 연 5%도 각오해야 합니다. 아니, 은행들이 막 이렇게 올려도 되나 싶은데요. 일단 시장의 채권금리는 이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확실시하고 있어서 이를 선반영해서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또 그리고요, 이 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이라고 하니까 이 대출을 줄여야 하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좀 더 많이 올려서 마진을 챙기려는 속셈도 있겠죠. 자, 그래도 현재 대출금리 급등 너무 과하고 또 빠릅니다. 뭐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금금리는 함께 올려줘야 할 텐데요. 물가 급등에 이제 금리 급등, 위드 코로나에 기대했던 민간 소비 회복이 어쩌면 많이 힘들어질 것도 같습니다. 11월 4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8130번님, 그러게요. 이 부채도 자산이라고 해놓고는 대출금리를 올려버리고 유유 살림살이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게요. 최근 한 3주? 2, 3주 만에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실제로 또 우리나라 국채금리 3년물, 5년물은 정말 무섭도록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금리가 올랐다라는 것은 채권 가격이 이제 떨어졌다라는 뜻이어서 요즘 이제 증권사에도 이렇게 부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 담당 부서, 채권 담당 부서. 거의 채권 쪽 하는 팀은 완전히 장사 접었다고 올해 최악의 한 해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어쨌든 이 금리 급등 문제 심각하다. 권순민 님도 예금금리도 당연히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당연히 올라야 하는데 아주 최대한 당국이 뭐라고 할 때까지 은행들은 잘 안 올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리는 게 지금까지의 행태였었죠. 현상복님, 주식 정보는 목돈연구소만 한 곳이 없어요. 좋은 정보로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더 많이 노력해서 더 알찬 그 핵심 정보 있죠.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릴라 보는 라디오 열려 있고요. 유튜브 시사교양 라디오 시교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참여해서 소개되면은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드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자, 잠시 후엔 웰컴 투 더 증시. 오늘은 머니투데이 방송 MTN 박소연 앵커가 함께하고요. 기분 좋은 날 코너 있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 이 기술적 차트 분석으로 주식시장 전망하는 코너인데요. 이 트렌드 강은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청취자분들의 문자 받는 시간 오늘이죠. 네, 오늘 문자 주제는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오르기도 한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문자 주제예요. 그냥 보고 싶은 사람 말고 이 악물고 진짜 기필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보고 싶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 이런 거 말고 넌 꼭 봐야 돼 이런 사람. 내 돈 왕창 떼먹고 도망간 친구, 그 면상 한번 보고 싶소 이런 거 좋습니다. 지극정성 다했는데 나 뻥쳐버리고 간 옛 연인 얼마나 잘 사나 보고 싶습니다. 안 보는 게 좋은데 이런 거는. 어쨌든 이런 사연들이죠. 이상한 소문으로 내 뒷담 욕하고 다녔던 친구 너 얼굴 한번 보자. 각종 이렇게 문자 주제입니다. 꼭 봐야 된다. 위드 코로나에 이를 악물어야 돼요. 기필코 만나보고 싶다. 사연 보내십시오. 샵 1035 50원, 긴 문자는 100원, 단문은 50원입니다. 고릴라는 무료고요. 소개되면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목돈을 모아야 좋아요. 돈을 불려야 만난 것도 사먹지요. 경제를 모르면 알려줘요.
정글같이 다이나믹한 주식시장, 핵심적인 경제 이슈와 함께 탐험을 시작합니다. 웰컴 투 더 증시. 네, 웰컴 투 더 증시. 매주 월수금의 주식정글 길라잡이는 이분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MTN 박소연 앵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승영님이요. 박소연님, 박소연 앵커님 오늘은 귀부인 느낌, 고풍스러운 느낌이 뿜뿜이라고. 너무 좋은데요? 귀부인 모드 좋네요. 올가을 저는 귀부인 모드로 늘 갈게요. 귀부인 모드잖아요. 귀부인 모드였었는데. 근데 뭐 그렇다 칠게요. 네, 제가 최근에 좀 괜찮네요. 가까워졌는데 우리 소연 앵커가 그렇지가 않다. 본인도 노는 걸 좋아한다. 그랬죠? 네. 영화 뭐라고 발랄하다고 그랬네. 그렇죠? 네, 뭐 흥이 좀 많죠. 흥이 많다. 네, 흥이 흥 많다. 많아요. 그러니까 느낌은 귀부인이나 흥이 많은 엄청 귀부인 많다. 할게요. 엄청 많다라는 얘기를 또 전해드리면서 많은 팬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연님. 자, 뉴욕 증시부터 봐야 되는데 뉴욕 증시를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이제는 좀 짜증이 날라 그래요. 그렇죠. 또야? 네. 또 사상 최고가야? 지겨워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지겹네요, 정말. 네. 3대 지수 또 올라서요. 사상 최고치 또 기록을 합니다. 예.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르고 있죠. 뭐 여전히 잘 나오고 있고요. S&P 500 기업 가운데 실적 내놓은 기업 중에 80% 이상이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하는 이 기사 내용을 예. 요즘 올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그렇죠. 수치가 변하지를 않네요. 예, 계속 그래요. 네, 예. 지금도 83% 정도는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게 묻혀요. 즉 애플이라든가 뭐 네, 아마존 안 아마존 안 좋았잖아요. 좋았잖아요. 그래도 싹 묻혀서 네, 예, 네. 시장은 올라가고 있다. 네, 뭐 하여간 여러분 뉴욕 증시 뭐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계속 잘은 안 전해드릴게요. 오히려 막 떨어졌을 때 집중 분석하도록 하고요. 실적 좋아서 올랐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하시고 테슬라는 다만 봐야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그제였죠. 그제는 이제 플러스 8% 이상 급등을 네, 했다가 네. 오늘 오늘 새벽에 끝난 오늘은 이제 3% 또 하락을 했습니다. 뭐 킹슬라, 천슬라, 이천슬라 뭐 한제 우리 서학개미들이 또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테슬라에게 무슨 일이 뭐 3% 하락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긴 아무것도 해요. 아니지만 그래도 네. 그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에 엄청 많이 뛰어 올랐던 이유가 그 렌터카 업체입니다. 허츠사에 네. 그 전기차 10만 대를 이제 판매를 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네. 테슬라의 주가가 그렇게나 뛰어 올랐던 건데요. 네. 근데 간밤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그 트윗에다가 그런 얘기를 남겼어요. 허츠와 10만 대 계약을 하기는 하는데 이거 아직 최종 사인 안 했지롱 이렇게 사인 안 트위터- 했다. 네, 사인 안 했다. 사인을 안 했다고 네. 트윗에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또 이상해요. 허츠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허츠의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도 주문을 했던 테슬라 전기차는 이미 받고 있는데 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누가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주가가 네. 떨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읽고 또 읽었는데 네. 잘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네, 계약이 어떤 게요?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죠. 네. 근데 계약을 하고 돈을 낼 쪽은 허츠잖아요. 렌터카. 네. 돈 낼 사람은 음. 계약이 됐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일론 네. 머스크가 안 됐다라고 말하는데 네. 이거는 계약은 성립된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돈 낼 사람. 속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왜 떨어지죠 그쵸. 주가가? 속 얘기가 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자동차 업체에서 렌터카 업체에게 엄청난 물량의 차를 팔 때 네. 어느 정도의 할인폭을 좀 키워 놓은 채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합니다. 10만 대를 넘기니까. 네네네. 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의 테슬라의 차량을 할인된 가격 노. 제 값에 너네는 가져가야 될 거야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허츠는 뭐 어느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가져오는 것을 상상을 하고 그게 있겠죠. 또 관행이겠죠. 허츠 네네. 같은 렌터카 네네네. 업체에서는. 10만 대를 네. 가져가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테슬라 입장에서는 뭐 그렇지 않다. 우리는 제 값에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축출하겠던 뭐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오히려 계약을 허츠가 깨는 게 아니라 네.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깨려고 깨게 하는. 생겼어요. 네. 그렇죠.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좋은 기회인데 네. 10만 대를 팔 수 있는 좋은 그 기회인데. 렌터카 시장에 그 차량을 판매한다는 것은 수많은 차량의 그 동종 모델이 시장에 깔린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 자동차 업계 측면에서는 그렇게 그렇죠. 엄청난 호재라고 또 여겨지지는 않는 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미지가, 우리 브랜드 이미지는 굉장히 높은데 네. 시장에 그냥 쫙 깔린다?
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악재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런데 왜 올랐어요? 그럼 이틀 전에 그동안 계약 체결됐다고 그쵸? 그때는 또 올랐을 때는 렌터카 10만 대 팔았다고 네. 오르고 떨어질 네. 때는 또 뭐 이미지 안 빌미를 좋다고 찾은 거일 항상 지금 이제 뿐일까요? 주식시장이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제 후행적 분석밖에는 맞아요. 안 됩니다. 네. 뭐 한 가지 더 한다면 리콜 소식도 있기는 했어요. 맞아요. 네. 네. 뭐 그런 것도 뭐 악재로 작용했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뭐 아직까지는 테슬라 뭐 큰 추세 변동은 없어 보이고요.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산 주식 탑3 안에 이 네. 테슬라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부럽습니다. 주가 폭등을 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주식시장 떨어진다는 얘기들은 정말 많이 나왔고 그렇게 외쳤던 분들은 다 시장에서 사라졌고 그런 증권사들도 뷰를 속속 바꾸고는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고의 목소리 나오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요. 네. 이제 미국장 너무 많이 올랐다. 지난해 그리고 올해 주당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을 봤더니 변화가 없는데 주가는 말도 안 되게 올라왔다. 네. 이것은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고로 지금은 고점이고 네. 버블이 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경고를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았지만 그 이상으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네, 고평가라는 네. 이제 그런 얘기긴 한데 안 먹혀요 지금. 네. 네. 그냥 가자 분위기여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어떤 연말 비관도- 랠리 얘기도 나와요.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네. 연말에 더 간다는 얘기가 지금은 크니까요. 예. 그러나 이제 벌써부터 약간 화난 목소리들이 나오죠. 국내 증시 좀 이따 할게요, 여러분들. 국내 증시는 정반대의 모습을 네. 또 보이고 있어서 자. 어제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FOMC 회의, 네. 금리,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고 뭐 테이퍼링 등등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고요. 오늘 밤에 이제 마지막 날이고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4시? 새벽, 4시 목요일 쯤인가요? 새벽쯤에 이제 파월이 맞아요. 기자들 앞에 서게 됩니다. 뭐 FOMC 내용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한번 이제 진짜니까 오늘 네, 정리해 볼까요? 이제 테이퍼링을 실시한다 기정사실. 이야기를 하겠죠. 네. 네. 그동안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연준이 이 채권을 계속 매달 어느 정도를 계속 사들였는데 이것을 서서히 줄여 나가겠다라는 계획이 나올 겁니다. 네, 분명. 로드맵이 나올 겁니다. 네, 로드맵이 오늘. 나올 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동안 이 파월의 인플레 관련한 이 생각이 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리고 또 금리 인상은 그럼 미국이 언제쯤 시작할 건가 이런 시그널이 조금이라도 나올까 예. 이거를 체크하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테이퍼링 이야기는 암만 해도 이거는 이제 중립 재료고 소연 앵커도 방금 얘기했지만은 금리 인상이라는 언급이 좀 네, 근데 기자들이 물어보면 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뭐라고 과연 얘기를 뭐라 할까?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월의 입이 내일 새벽입니다. 정말 중요할 거고 이 모든 재료는 이제 내일 목요일 우리나라 장에 반영이 될 텐데 네. 제롬 파월의 속내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불과 몇 달 4주 전까지만 해도 인플레는 인플레는 없다 일시적이라고 일시적이다. 하다가 네. 갑자기 말 바꾼 사람이기도 한데 어제 우리도 이거 살짝 다뤘거든요. 제롬 파월 어떤가요? 연준 의장의 임기가 이제 네. 내년 아, 2월까지고 이제는 신임 의장을 뽑으려면 이제 대통령의 임명이니까 빨리 맞아요. 뽑아야 되잖아요. 네, 11월, 네, 네. 12월, 1월 석 달이니까. 네, 네. 뭐 전통적으로 미국은 행정부나 집권당이 바뀌어도 연준 의장만큼은 그대로 이제 연임을 시키는 것이 전통적인데 네. 사실 뭐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이게 전통이 깨지기는 했었죠. 그 옐런 의장이어서 네. 그 파월로 이제 바뀌었었으니까요. 네, 제롬 파월은 유태인도 아닙니다. 네. 비유태인이요. 네, 네, 유일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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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까?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히 빠른 시일 안에 발표를 할 거다. 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저는 근데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어떤 그러니까 거요? 어제는 이제 자네 옐런 재무부 장관은 나는 파월 좋다. 네. 믿을만 하고 이 사람과 가겠다라고 했는데 네. 바이든이 빠른 시일 내에 후임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연임이라면 네. 그런 그렇죠. 단어를 썼을까? 네. 연임이면 바로 연임했겠죠. 그런데 연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나 네. 만약 파월이 바뀌면 시장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네. 최대한 끄는 게 아닌가라는 제 생각, 제 음모론이에요. 제 음모론. 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밤에 바이든이 제롬 파월 연준은 연임이다 할 수도 있겠죠. 있지만은 네. 모른다. 저는. 만약에 또 그렇게 되면 네, 또 시장은 하나의 또 또 이슈가 있습니다. 또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네요. 네. 자, 자연스럽게 국내장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장은 미국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고요. 네. 3천선이 다시 한번 또 깨진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나오면서 뭐 기존의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이번 달 0.25% 포인트 인상 유력하고 또 네. 내년 1월에 추가 인상도 뭐 가능하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 영향을 줬겠죠. 어제는 근데 사실 시장이 굉장히 그래도 지수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어제가 놀랐거든요. 3.2%가 나왔는데 소비자 네. 물가 상승률이. 네. 네. 외인들의 선물 시장에 네. 이 정도면 농락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연이틀 막 1조 원 그때 가까이씩 샀다가 막 만계약서 사다가 샀다가 오늘은 또 반대 포지션입니다. 9천 계약을 또 매대해버리네요. 네, 지금 현재 이 시각 현재 많거든요. 지금 오전 시간대 이 정도 물량으로 보면은 이러다가 이틀 산 거 오늘 하루에 다 파는 거 아니에요? 또 선물? 그쵸. 뭐 2만 계약 정도? 정말 네. 농락하고 있는 거네요. 우리 지수의 시장을. 하락폭도 두드러집니다. 코스피는 1% 넘게 지금 하락폭을 키워놓은 채 진행이 되네요. 1% 넘게요. 네, 네. 2,970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 금리 인상은 언급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완벽한 금리 인상 궤도에 올라탔다. 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외국인들은 또 어제 잠깐 사는 척하다가 계속 팔고 있는데요. 오늘의 아마 종목 핫 이슈는 이걸 겁니다.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계실 것 같은데 카카오페이 네. 오늘 상장 첫날이었죠. 맞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공모 가격이 9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 한번 볼게요. 카카오페이 19만 1,500원에 진행이 되네요. 일단 시초가가 공모가 곱하기 2, 18만 원에서 딱 시작이 됐습니다. 따는 그러면 성공했네. 최대치. 소위 이제 따상할 네, 때 네. 따는 따. 성공을 했는데 예. 그 이후로 상한가로 직행을 해야 이제 따상이 성립이 되는 건데 네. 그러지는 못했어요. 장 초반에 뭐 28% 가까이 이제 거의 갈 뻔했네요. 네. 거의 근접을 하다가 네. 쭉 윗골이 달면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또 지금은 다시 머리를 드는 모습. 지금 네. 한 7% 안팎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 일단은 시초가에서는 그렇습니다. 공모가 대비 최대 2배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18만 원에서 시작했다. 뭐 공모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게 어딥니까? 그렇죠. 이게 그럼요. 어딥니까 지금? 그럼요. 100%를 일단 네. 확보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러나 항상 공모주 투자 때 우리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결정을 해야 된다. 나는 오늘로 끝낸다. 아니면 이 애를 이 카카오페이를 가지고 끝까지 장기로 갈 간다. 건가? 예, 그런 어떤 명확한 플레이가 필요하다. 공모주 투자에는 말씀도 좀 드리고요.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봐야 되는데 지금 요소수. 네. 요소수. 네. 이거 난리죠.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중국에서 들여오던 거예요. 요소라는 물질을 그리고 요소라는 물질을 들여와서 그 국내에서 증류수랑 섞어서 요소수라는 걸 만드는데요. 경유를 이용하는 차들, 뭐 트럭이나 맞아요. 버스 등의 저도 이거를 그래요. 씁니다. 그 유로 6, 그러니까 2015년 이상 뭐 이후 차이기 때문에 에드블루라는 걸 넣어야 되거든요. 그 에드블루가 네네. 요소수예요. 그게 요소수예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한 넣어야 돼요, 얼마나 당장. 달렸을 때 넣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일정 기간. 네, 그럼 이제 요소수가 다 하면 네네. 그 질소 산화물을 이렇게 분해해 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중국이 요즘 석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소라는 것이 석탄에서 추출을 하는 건데 석탄 수출을 중국이 이제 제한하고 나서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국내에 들여오지를 못하고 있는 요소까지 상황이에요. 막았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들썩입니다. 이게 10리터에 한 12,000원 하던 게 지금 네. 이거 맞아요? 호가상으로 호가긴 한데요. 부르는 값이 10만 원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없어서 못 파는 정도 지금 상황이고요. 인터넷 보면 이제 4만 원대도 막 있는데 그거 클릭해도 없어요. 네.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태가 이어진다면 12월에 우리나라의 물류 대란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는 이제 중국에다가 좀 이거 좀 그렇죠. 수출 좀 해라라고 네.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200만 대 화물차에 요소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한 달 버틸 물량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정말 중국이 요소를 안 풀으면은 우리가 진짜 자칫. 그것 네. 때문에 네. 화물차가 멈춰서고 맞아요. 물류 대란, 공급 대란, 물가 급등, 금리 급등이 됩니다. 요소수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뭐 이제 뭐 투자 쪽도 뭐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이슈가 있다. 네. 설경수님 카카오페이 공모주 2개 받았습니다. 오늘 참치 먹으러 갈 겁니다. 맛있겠다. 네. 김선영님 네. 카카오페이 따가 어딥니까? 100%가 그럼요. 어딥니까? 그럼요. 제가 친구들한테 증권 계좌 만들어서 하라고 했는데 친구들 3주씩 받았거든요. 와. 네. 그러면 얼마입니까? 3927. 네, 27만 30만 원이 뚝딱. 친구들한테 커피 얻어 먹어야겠어요 하셨는데 그 이상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뭐 좀 30만 얻어 먹어도 원인가요? 괜찮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MTN 박소연 앵커였습니다.